전북 군산을 출발한 해체 크레인이 광주 현대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사이 어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실종자가 구조됐습니까? 네, 아직 안타깝게도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 어제 실종자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종자 신원이나 생사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어제 오전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건물 상부에서 작업하다 잔해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종자가 흙더미와 철근, 콘크리트에 쌓여 있어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까지 동원해 잔해를 치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건물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도 어젯밤 광주에 도착했는데요. 전북 군산에서 출발한 1200톤급 해체 크레인은 트레일러 20대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오후부터 이틀에 걸쳐 해체 크레인을 조립할 예정이고 늦어도 일요일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크레인은 건물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빠져 있어 외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태인데 해체 크레인을 이용해 상부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작업의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도 계속됩니다.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견과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의 장비를 총 동원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나흘째 계속되는 수색 작업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며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붕괴된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올 연말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을 꾸던 입주 예정자들도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강한 불만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시공을 맡겨 3,2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인 재건축 조합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진해서 현장에서 이제 나가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범죄에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그런 이윤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이런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 사고 직후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도 않고 돌아섰던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기에 쫓겨 서둘러 공사하지도 않았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부터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광주광역시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93명.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3,485명보다 508명 많은 수치로 수도권에서 67.9%인 2,712명, 비수도권에서 32.1%인 1,281명이 나왔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하향 추세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 2주 안에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수학적 모델링은 이번 달 안에 50% 이상 넘을 거다, 분율이. 그리고 2월 달 안에 거의 80에서 90%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어요.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되는 해외 입국 확진자가 크게 늘어 국내 전파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 한 달 안에 입원 환자가 급증했던 만큼 현재 40%까지 떨어진 중증 병상 가동률도 더 낮출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처럼 오후 9시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강화된 거리두기에 거세게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화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안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는 공급 확대 방안을, 윤석열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날 주택 일부는 환수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의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실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생긴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란 지적엔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부터 마련한 뒤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집권하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결과에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전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채용 과정과 관련해 추가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겸임교원 선발과 관련해 허위 경력 논란이 커지자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뽑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 씨는 면접을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원여대 공채 자료를 공개하며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측 자료를 보면 당시 겸임교원 공채 지원자 6명 가운데 김건희 씨의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씨를 포함한 3명이 면접에 올라온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데 대해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돼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채로 알았다면 실제 수상 경력과 전시 경력을 모두 썼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이 후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의혹 폭로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민주당은 숨진 제보자의 사인을 심장질환으로 추정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이재명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간접살인이란 막가파식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제 흑색 선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양측의 장외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두 후보 측은 설 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초청 토론의 형식으로 국정 전반을 다루기로 했는데 토론에서 배제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